자, 우리 그 토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올 때하고 두 번째 올 때하고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더 편해요. 있으니까. 그렇죠. 편하고 벌써 몸이 적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할 땐 낯설었지만 두 번째 오게 되면은 벌써 편안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공간 같고 거기 그 토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막 주장하고 싶고 이 시간은 어쨌든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도 편안해요. 두 번째는 더 편안해. 그리고 이 참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성현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 이거 축복 아니에요? 기쁘면 어떻게 생각해? 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너무나 잘 나가, 그러면은 이런 신성개발을 공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게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책독서에서 깨침과 깨달음을 조금 구분은 했었어요. 근데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지만은 깨침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내가 깨닫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인생의 큰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과 깨침이 어떻게 다르냐? 깨침이라는 건 작은 깨침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깨침 될 수 있죠. 내가 일어나서 시계를 안 봤어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차를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그래서 한 11시쯤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9시예요. 그런 것도 깨침이죠.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깨침과 깨달음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내가 무지라든지 착각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내가 새롭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상생활이라면은 요거는 나와 인생 전반에 대해서 깨침 없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침과 깨달음이 많을수록 뭔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침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빠서는 잘 몰라요. 바쁘게 살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오히려 약간 느리게 사는 삶 속에서 이런 깨침을 깨달음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연 친구 중에 태평양전 회장님이 있죠. 손일선 회장님이라고. 그 분이 저는 친구예요. 한국 슬로우시티 협의회 부회장 역할을 이제 맡고 있어요. 슬로우시티라는 것이 원래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너무나 빠르게 가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좀 늦춰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조명해보자. 좀 늦춰 살다 보면은 오히려 풍요로운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 한 27개국으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 지금 한 160개인가 그 정도 도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 전남 그 신안군 증도죠. 증도.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이는 여기 남양주시, 조안면, 거기도 슬로시티.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느리게 살면서 삶의 풍요를 누리는 도시다. 이게 이제 심사도 하고 뭐 그래서 통과되어서 지정이 돼요. 그런데 이 선생의 고향이 충청도 제천이에요. 제천도 슬로시티. 제천 전역이 슬로시티라기보다는 제천군 수산면. 수산면은 제천에서 제 고향은 청풍면이에요. 청풍면 옆 동네가 수산면이에요. 그 옆 동네에 덕산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리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여유를 가져가는 곳, 이게 슬로시티 운동인데, 우리 심성개발 마인드하고 많이 비슷해요. 심성개발도 조화를 뜻하는 건데, 빠르게만 사는 해동내도 좋지만 좀 느리게 사는 달동네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슬로시티도 보면은 느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느리게 살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빠르게 사는 건 좋지만 빨리만 살게 된다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템포를 늦춰보자.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제천에 다녀왔어요. 마침 거기서 제천이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좀 개최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슬로시티 협의회 회원들이 가서 포럼을 열었어요. 포럼. 그래서 슬로시티, 슬로우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온 분이 있었고, 중국의 이제 야시 라는 도시에서 유채꽃 축제를 활용해서 이제 슬로우한 생활의 그 풍요를 발표한 분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시나모 무슨 현인가 그래요. 여기에서도 그 살림이 많은데 그 숲속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 재미와 그런 풍요로움을 느꼈던 것, 뭐 이런 걸 또 발표하고, 또 미국에서도 오셔가지고 이제 힐링이 무엇인지 그런 힐링 마케팅에 대해서도 또 발표를 하셨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제천이 한방 치유도시, 혹은 자연치유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다른 지역과 좀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천에도 좀 자주 가야 되겠어요. 고향에 가서 그런 한방 정책 자문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이럴 계획이에요. 거기 이제 공무원 분들을 좀 몇 분 만났어요. 뭐 시장님, 부시장님, 뭐 정책위원회 팀장님 이런 분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요즘에 공무원분들이 참 열심히 일해요. 여기서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그 감동이 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은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민간에서도 그런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도움할 수 있는 자생적인 조직,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가서 뭔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인 건 이 슬로우한 생활에서 오히려 올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템포를 늦춰도 돼요. 우리는
기쁘게 이루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 조급함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었죠. 물론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일 때는 있어요. 민첩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죠. 그러나 조급함과 민첩함과 차이가 있잖아요. 조급한 거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조급해져요. 민첩함이라는 것은 욕구, 정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민첩해져요. 그래서 여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우한 것이 게으름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를 뱉어설기 안 하는 게으름이 미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슬로우라는 것은 배짱이에요, 배짱. 배짱. 믿음. 여기서 슬로우한 게 오는 거예요. 뭐냐? 슬로우하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내 떡썰기에 충실해야지만 슬로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최선의 운동을 했는가? 그리고 뭐 증자님의 그 하루에 3번 반성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증자와 5일 삼성 오신 위인 모의 불충호 여봉우교 이불신호 천불습호잖아요. 그렇지. 네. 자, 해석을 한다면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 3가지로 내 자신을 반성하느니 남을 위하여 꾀하면서 충실하지 아니했는가 벗과 더불어 사귀면서 믿음직스럽지 아니했는가 전수받은 학문을 익히지 아니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 골드분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충성스럽게 살지 않았나. 네. 이 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그죠?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성대로 살지 않았는가, 악하게 산 건 아닌가. 또 믿음이 있죠. 벗과 사귈 때 신실하게 사귀지 않았나. 이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고 맡기는 거죠. 내가 너무 남에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던가. 맡겨야지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한데 맡길 수 있는 배짱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배운 것을 내가 공부하지 않는가. 실천이죠. 공부만 하고 실천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증자님도 이렇게 살려면은 이 바로 슬로우한 최소한의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 뜻을 했다면은 나머지 건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어렵냐?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최소한 것만 하게 되면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이루어진 일들은 하늘이 해주고 그 누군가가 해주니까. 최소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슬로우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많이 가지면은 한꺼번에 뭔가 많이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바빠지죠. 바빠지면서 이런 일들 안 되고 꼬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걸을 때도 그렇고요. 뛸 때도 그렇고 급하게 뭘 하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의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넘어지기 일쑤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있죠. 뭐 빨리 가다 보면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슬로우한 생활은 느려 터진 게 아니에요. 배짱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남이 그렇죠?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뭐죠?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할 것입니다. 그런 거. 그런 그 배짱. 자, 우리가 이 신성개발에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배짱. 그래서 공부가 될수록 우리는 좀 슬로우해져요. 그래? 나 무슨 기다리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다 해. 사람이 할 일이 뭐 몇 개가 있겠어요. 그죠? 나는 원망 안 하면 돼요. 그죠? 불평불만, 비방, 시기질투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배짱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참 매력 있는 존재죠. 자, 우리가 뭐 살다가 보면 남이 자꾸 나를 무시한다 그러죠.
그건 다 배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시할 만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시받는 게 당연한 거죠. 살다 보면은 누군가 나를 호구로 본단 말이에요. 호구. 네? 그렇죠? 이 호구의 어원이 어떻게 돼요? 호랑이. 호랑이. 그래서 그냥 거의 가면 나 잡아 먹으라고 호랑이 입에 들어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좀 있기도 하고, 나도 한때 내가 어원을 조사해봤는데, 호구, 우리말로 쪼다라 그러죠, 쪼다. 또 뭐라 그러죠? 병신. 또 뭐예요? 병신? 또 뭐예요? 머저리? 이런 거다 통한 용어 아니에요? 자,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죠. 상대가 인격자가 아닌 경우, 상대의 인격이 부족한 경우요. 상대 인격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짱이 없는 거죠. 배짱이. 그리고 남의 인생을 사는 거. 남의 인생에 개입하고 남에게 뭔가를 자꾸 뜯어내려고 했을 때 내가 호구가 되는 거. 배짱이 있는 사람은 호구가 될 수 없죠. 그럼 배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비례물씨와 통하는 거예요. 비례물씨. 얘가 아니면 나도 하지 않고, 얘가 아니면은 나도 끊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얘가 아닌 사람하고는 놀지 않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 상대가 내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얘가 아니면 끊어주는 거예요. 그 대가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호구가 되는 경우가 바로 친구들 관계에서도 친구가 얘를 안 지키는데 내가 거기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호구로 봐, 쪼다로 본다 이거죠. 병신으로 본다, 머저리로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안 놀면 돼요. 안 놀면 돼.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아닌 경우 얘를 지키잖아. 그런데 있기보다 그냥 혼자 나와서 명심보감 들고 성인의 말씀을 다 음미하는 걸 훨씬 더 나아요. 그럼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친구들도 그런 내 모습에 야, 쟤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배짱이 있느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호구가 되는 경우는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궁금증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 저 사람 왜 그럴까? 우리 심성개발에는 남이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뭐야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배짱이 큰 거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얘가 아닌 경우는 나도 하지 않고 남이 얘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우한 생활이 바로 이런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런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되겠냐 이거죠. 공부를 해서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작은 깨침들이 모이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이 대목을 마음속에 써보면 잘 나와 있죠. 깨달음, 그 찰나는 뭐죠?
평화로워지는 지름길.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거를 내가 아는 거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리게 살다 보면은 그런 깨달은 깨침들을 많이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냇가에 앉아서 물고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깨침들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물고기 어떻게 태어나서 저런 물속에서 저래 살아갈까? 그리고 물은 항상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들은 항상 그 넥터서기를 참 열심히 해요. 나는 그걸 보게 됐어요. 저기서 넥터서기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들이? 물에 떠내려가겠죠.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넥터서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생존을 하잖아요. 야, 우리도 물고기가 저렇게 꼬리를 흔들듯이 내가 최선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내가 알게 되면 깨달음 아니에요? 그 깨침이잖아요, 그런 게,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바라보다가, 야, 저 물고기와 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저놈이나 나나, 저놈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과정을 겪는 거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과정을 겪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린 생활 속에서 내 생각에 개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서, 야, 저놈은 물 밖의 사람을 전혀 모르고 사네. 물속이 전부 다 아니에요. 물 밖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나도 그래봤자 물고기가 다를 게 없어요. 나도 지구 밖의 환경은 모르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환경밖에 몰라요. 그것도 뭐 대한민국 뭐 그냥 생활 환경 외에는 모르잖아요. 과연 저 명왕성 놈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게 깨달음 아니에요? 그렇죠? 느리게 살아야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평화로워져요. 제가 우리 힐링센터에서 이제 일주일에 반은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혼자 보낼 때도 많아요. 또 밤하늘에 밤에 내려와가지고, 요즘에 내가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별자리 어플, 구글 별자리 어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밤하늘에 봅니다. 달이 있으면 달이 보이고, 해가 있는데도 해가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 보면은 그 많은 깨달음이 와요. 많은 깨침들이 와요. 그 깨달음이라 보기는 좀 그렇고, 일상생활 작은 느낌들은 이제 깨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견우와 직녀가 사랑을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 언제 그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죠? 오작교가? 7월 7일. 그렇지. 7월 7석일날 오작교 연결해서 하루에 한 번 만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애달픈 사랑이죠. 그런데 견우성과 직녀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죠. 내가 어플을 보니까 직녀성, 견우성이 딱 보이더라고요. 밤하늘 보는데 유난히 좀 뭔가 밝은 별이 두 개가 보여. 저게 뭐지? 이러다 보니까 직녀성, 견우성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쟤네들은 참 이 유난히 고 밤하늘에 빛나는데 거리가 일단 거리가 딱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그러잖아. 사랑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보일 때도 있어.
그래서 그런 애절한 사연을 그 별을 보면서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저게 견유성이 되게 중요성인지 이제 알았어요. 깨침. 깨침은 약간 지식적인 거와도 관련있는데요. 몰랐던 지식을 내가 알았다 보면 깨침을 볼 수 있고, 깨달음은 좀 지혜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사냐? 아우 그지같아 전부 다 만나기 싫어 꼴불견이야. 이렇게 하다가 심장개발 공부를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였구나.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이야. 내가 게으르고 내가 욕심이 많고 불평불만에 휩싸여 있었구나. 와,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갈 거야. 그러면 깨달음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식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지혜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지혜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특히 이제 우리는 심장개발 공부는 이제 깨달음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엄마를 바꾸려고 그러고, 아빠를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아내를 바꾸려고, 자식을 바꾸려고만 노력했지 나를 바꿀 생각 안 했다는 얘기. 깨달음이라는 거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어쨌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살 거야. 아무튼 내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나에 대한 관심만 가지는 거야. 그게 깨달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평화롭게 사는 거잖아요. 남이 뭐 평화롭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괜히 관여하고 너 때문에 내가 평화롭게 못 산다라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속에 하는 거야. 비방은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평화로워져요. 오해가 많은 거예요. 무지와 착각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욕심만 많이 가지고 기대치를 이만큼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초라해져 보여요. 내가 한없이 못나 보여요. 그럼 내가 싫어. 감추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죠. 그러나 깨닫고 보면은 그게 내 인생인 거야. 초라해도 모자라도 좀 창피해도 좀 쪽팔려도 내 인생인 거야. 이 달동네 내 달동네 인생을 내가 사랑하겠다 라고 내가 결심한다면, 그렇게 다짐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거지 같은 인생, 내 달동네 인생하고 내가 싸우고 있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확산되면서 복잡해진 거. 일파만파라죠. 그 일파가 만파의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예요. 누구 인생이네? 누구 인생? 그래서 그 책은담이 있는 이야기, 너무나 멋진 이야기가 있죠. 나는 그 책은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홍자성 선생께서 이르시기를, 하늘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은 나는 내 덕을 두터이 하여서 그를 맞이할 것이요. 하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뭔가 내가 참 안 풀려. 꼬여. 내 인생이 꼬여. 불행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내가 덕을 두터이 하겠다.
내가 덕을 두태우겠다. 뭐예요? 내가 덕을 두태우겠다. 덕이라는 게 뭐예요? 포용하는 거잖아요. 불행을 내가 끌어안겠다. 내 인생의 불행을 내가 끌어안겠다. 또 내 몸이 아프다면은 내 몸이 아프다면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지키겠다. 몸은 아플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으면 늙어서 또 관절이 쑤실 수도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아프기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유지하겠다.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일에 간섭하지 않고 원망 끊고 비방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비례을 시한다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찾게 되면 몸의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몸의 고통은 내 마음의 평화를 이뤄서 내가 극복하겠다. 또 하나, 하늘이 나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도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것이다. 내가 쪽팔려, 힘들어, 곤궁해졌어, 어려워졌어. 그러면 내가 도를 통하겠다. 도를 통하겠다는 뭐예요? 도가 심성경을 아닙니까? 심성경이 뭐예요? 내 인생의 달동네를 받아들이겠다 아니에요. 어떻게? 나의 이 곤궁한 인생살이가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누구 거냐? 도통하는 게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누구 거냐 이거예요. 이 내 인생이. 응? 내 거 아니냐? 내 거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하늘인들 나를 웃적이네. 멋지죠? 멋집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냐? 공부하지 않고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면요 120년 살면 돼요. 120년 120년간 인생 경험하게 되면 다 깨달아요. 120년 살 자신 있어요? 120년간 살아서 깨닫기보다 한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이 깨달음 얻는다면 효율적이죠. 내가 너무나 많은 무지와 착각, 오해 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벗어던질 때 눈빛이 빛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매력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툭하면 불평불만해. 매일 아프다 소리하고 짜증났네. 매력 있습니까? 매력 없어요. 매력 있는 사람 묵묵히 자기 인생길 가는 거예요. 내토썰기 하고 남의 일에 간섭 않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매진해가고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과정에 충실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거예요. 뭐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뒤집어져요. 매력 없습니다.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조금 전반적으로 제가 좀 짚어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열전해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선배 독서법 나갔는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큰 대강을 잡아보기 위해서 요즘 나눠준 프린트가 이 마음세탁소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 토지에서 새롭게 또 출발하니까 역시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죠. 인용 구절을 우리 농민이가 먼저 읽어볼까? 1페이지.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라도 의식이 있는 데만 작용하고 의식이 없는 데는 작용하지 못한다.
사람이 천지간에서 사는 기간은 마치 벽의 틈새 사이로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모습을 언뜻 보는 것과 같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인용된 구절들은요, 또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라도 의식이 있는 데만 작용하고 의식이 없는 데는 작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감동이에요. 내가 왜 힘드냐?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생각하니까. 과거에 아픈 생각을 하니까 힘들죠. 생각을 먼저 일으키고 나서 그 아픔을 씻어내려고 한다면 씻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죽도록 미운 놈, 저는 미운 놈을 내가 넘어가고 싶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밉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그 생각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려도 의식이 있는 데만 작용하고 의식이 없는 데는 작용하지 못한다. 이야, 멋진 이야기. 어떻게 이런 멋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일보감인 이야기.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은요, 자꾸 생각해서 나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건데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일으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건만 과거의 끈앞을 잡고 있고 답이 안 나요. 생각 안 하면 해결돼요. 자꾸 생각이 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해보려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 아침에 성인의 말씀이 먼저 일어나게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죽어라 하면은요, 아침에 이런 잡생각이 안 일어나요. 성인의 말씀이 새별처럼 먼저 탁 떠요. 그게 답이에요. 성인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잡생각이 없어질까요? 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일단 떠올려서 그걸 없애려 한다면 답이 안 나요. 아, 이거 훌륭한 이야기. 근데요, 오케이. 여기서는 뭔가 생각이 어디서 떠오르라도 의식을 안 하면 작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막을 수가 없죠. 떠오르는 것 자체 떠오른다면은. 그러니까 떠오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떠오르면은 이렇게 봐야죠. 이 생각이 내 인생에 과연 어떤 유익한 건가? 이게 쓸데없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되면은 떠올라도 가버려요. 자, 그렇죠. 나한테 피해가 된다는 것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자, 내 옷에 똥이 묻었어요. 내 옷에 똥이 묻은 줄 아는 사람이, 안 사람이 계속 그 똥칠이 된 옷을 입고 다닐까요? 그거를 우리가 떠올랐을 때 한번 되짚어보는 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건가? 나에게 해로운 걸 아는 순간 그 생각은 가버려요. 나에게 해로운 것을 알 수 있는 인지력과 그런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런 사고력을 못 얻으니까 자꾸 똥덩어리가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냄새 풍기면서. 그러면 이 구절이 말해주는 거는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떠오를 때 그거를 따라가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의미는 내가 이미 거기에 걸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떠오르지 않도록,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에 열심히 살고 성인의 말씀 배우고 순행하다 보면은요, 나쁜 생각이 안 떠올라요. 즐거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게 즐거움 속에 살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안 떠올라요. 우리 힐링센터 가서 살면 나쁜 생각 별로 안 떠올라요. 그냥 추우면 불 떼야 되거든요. 보일러 딱 스위치 올리고 내가 자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자꾸 잡상게 떠올라. 그런데 몸이 추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불 떼야 돼요. 나무 장작 떼서 떼야 된다고. 뭔 생각이 떠올라. 그러니까 생활을 내가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떠오르면 힘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득설기에 충실하고 성인의 것을 명령이 닿지 않게 떠오른다면 사고력을 길러야 되고.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이 천지간에 사는 기간은 마치 벽의 틈새 사이로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모습을 언뜻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잠시 약간 잠시 70년, 80년, 100년 산다 치면 요즘 평균 수명이 내려서 100년이에요. 불과 우리가 1940, 50년대는 45세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40세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80세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평균 수명인 거죠. 100세도요, 이제는 진짜 가능해져요. 그래도 100살을 사나, 30년을 사나, 한숨. 잠깐 사이에 백발이 성성해요. 이게 나은 말이 아니에요. 잠시 사이에 뭐저 해버렸으니까 백발이 보이기 시작해요. 5학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살겠냐. 아침에 노래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네. 죽고 사는 것도 한 가지.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고. 어느 날 눈을 감고 명상에 젖어보면요,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 우주가 나의 무아지경에 도달합니다. 죽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 생각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그걸 아는 게 도예요. 그런데 그 도를 안다면 저녁에 죽도 이따가 낮에 죽도 무슨 상관이 이미 죽고 사는 걸 초월했는데, 초월했으니까 더 이상 그게 신경 안 씁니다. 죽어도 내가 존재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존재했어. 무존재의 모습 또한 나의 존재의 모습. 뭐 이런 걸 깨달았는데 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기쁨인가 해볼까? 내가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가 크다고 해서 남의 작은 점을 없인 여기지 말며 눈맹을 믿고서 적을 딸보지 말라.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듯하고 악한 일을 듣거든 귀먹은 채 하라. 또 이르기를 선한 일은 반드시 탐을 내며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놓는다. 네. 물이 기위 천이 나고 물이 자대히 멸수하며 물이 시용이 경적이야.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잘났어. 내가 귀해요. 내가 귀하고 남은 천해. 내가 크고 남은 작아. 나만 용맹해. 남들은 형편없어. 공부해보니까 내가 천한 사람이야. 내가 작은 사람이야. 내가 약한 사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나의 해동례와 다tum례를 다 보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나도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해집니다. 나도 이렇게 늘 부족하고 화 잘 내고 참을성 없고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 내가 잘난 사람은 편함이 없어요. 늘 가르치려고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올바르지 않는데 올바른 걸 따지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놀아요? 이게 부족하니까 닦아 나가자. 내가 닦아야죠. 이런 사람이 참 멋지잖아요. 예.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듯하고 악한 일을 듣거든 귀먹은 채하라. 또 이르기를 선한 일은 반드시 탐을 내며 악한 일은 즐기지 마라. 여기서 하라 하라 그러지만은요 막상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렇게 돼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 왜? 괴로우니까. 마음의 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왜? 힘드니까. 그래서 이야기의 논법이 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겠냐 이거죠.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이에 논인다 그랬어요. 지효도, 거도, 의여인, 유의라 그랬어요. 도, 덕, 인, 예. 도를 논하고 덕스럽고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삶이 예술적이다. 뭐가 예술적이냐 이거죠. 그 삶이 참 예술적이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술적이냐 이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 예술적이다.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이 센 사람 예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도를 아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얘가 되면 끌어주는 사람, 무조건 좋게만 사는 사람 뭐예요? 쪼다요, 포구예요. 아닐 때는 끌어주는 얘기야. 왜 다른 사람 욕심에 내가 휘말리냐 이거죠. 끌어줘야 돼. 나의 길을 단단히 가는 거예요. 예술적인 삶이 거기에 있다는 거. 멋진 거예요. 멋진 거. 그 다음부터 수신인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 무모하다. 내가 종일 중시하는 모든 일이 망상이다. 내 몸은 곧 하나의 헛되이다. 복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이 곧 거대한 꿈이다. 나를 선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내 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내 스승이다. 네,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현실화하는 세상의 모든 일이 공허하다. 여기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현실, 내가 생각한 현실이 거의 다 공허하다. 네? 거의 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좀 심하게 얘기했죠. 죄다. 모두가 그렇다고. 내 생각 중에서 뭐 좀 제대로 된 생각이 좀 있지 않냐라고 내가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현의 말씀에는 네 생각 전부 다 똥덩어리야. 심한 얘기. 너무 심한 얘기야. 내 생각 전체가 똥덩어리야. 왜 그러냐면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으면은 내 생각이 좀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모두가 똥덩어리냐? 내가 생각하는 모든 네가 현실 생각 자체가 다 똥덩어리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방향이 틀렸다. 어떤 방향이 틀렸냐?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전체가 똥덩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똥덩어리 얘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똥덩어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길 중시하는 일은 망상이다. 왜?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내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얘기. 내가 이성을 발휘해서 본성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냐가. 내가 기분 좀 오른 거고 내가 유쾌하면 그것이 다 다른 길인 줄 아니까 망상이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의 헛길이다. 내 몸은 헛길이다. 내 몸이 자연의 일부고 하늘이 주신 거고 땅이 주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헛길. 복된 거가 그렇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행복이 불행 없이 존재하는 거, 불행이 행복 없이 존재하는 거, 이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같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삶과 죽음이 거대한 겁니다. 살고 죽는 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이고 심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물려있다 하나다. 잘못된 생각이다. 꿈이라는 건 그런 뜻이죠. 잘못된 생각이다. 야, 이걸 안다면 속이 다 후련해지죠. 탁 트이고 근심 걱정이 이유에 사라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애우는 거예요. 죽어라 애우다 보면은요 이 느낌이 다가와요. 애우고 궁리하고 애우고 궁리하고 내 머리가 똥덩어리기 때문에 자꾸 애우고 궁리하고 이것이 뭔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선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내 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내 스승이다 이랬습니다. 네. 나를 선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내가 너무 참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미워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건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다. 이성적으로 파악해보자.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경계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나를 악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성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한번 바꿔서 보는 거죠. 다음 구절을 도르시님이. 네, 삼강력,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활조, 경물, 치지, 성훈, 정신, 수신, 재가, 치국, 형천하. 사람의 본성 가운데 모든 선은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보태야 할 이치가 없다. 다만 마땅히 기쁨과 무료구때를 덜어내면 될 뿐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으면 본연의 성품은 행복하게 된다. 형식과 실질이 조화를 이룬 후라야 분자나. 네, 볼게요. 대학 삼강령 8조목이 있어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친민이에요. 예, 그래서 지극한 선에 나가는 거. 지극한 선. 네, 마음이 편하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한다면 사물을 격해야 돼요. 사물을 보고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경물이에요. 그러면 알게 돼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자, 그렇게 알려면은 뜻을 정성스럽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바른 마음은 본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신, 내 뜻을 하게 되면은 집안도 다스려주고 이 나라에도 다스려주고 원래 이 천하가 평화롭다는 걸 알게 돼요. 천하에는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평천하라는 것은 내가 깨달아가지고 세계를 다스려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원래 이 세상은 평화롭다.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평천하예요. 내가 뭔데 천하를 다스립니까? 천하를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천하는 너무나 잘 다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알아차리는 그 깨달음이 곧 평천하는 얘기예요. 아주 우리가 교만이 그 하늘을 찌르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허망한 생각이에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모든 선은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보태야 할 이치가 없다. 다만 마땅히 기쁨과 무력의 때를 덜어내면 될 뿐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으면 본연의 성품을 회복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성은 원래 있어요. 원래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성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원망, 비방 이런 때만 닦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실질이 조화를 이룬 후에 본자다. 형식, 실질, 본질과 현상. 자,
우리가 져줄 수 있는 거고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넘어져도 괜찮아. 역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을 사는 삶. 너무 본질만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뭐냐? 져줄 줄도 알고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너무 가혹하게 나를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을 때도 남을 너무 비방하지 말듯이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엎고 헤매고 있을지라도 이 삶을 내가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얘기. 그 다음 구절을 하십니다. 이 페이지. 근원은 하나요 지르는 길이다. 율곡 전서 답서 또 원서. 혹시는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끊길 듯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구독경. 천지의 도는 항구적이라서 끝남이 없다. 역경.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중용.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다함이 없다. 구독경. 네, 여기까지 봅시다. 야, 이거 뭐 근데 오늘 너무 스케일이 큰 얘기들만 나와가지고 좀 정신이 어지럽죠? 대단합니다. 이거 뭐 굉장히 큰 이야기. 이건 얘기 하나로만 한 구절만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요, 지류는 둘이다. 그렇죠? 자, 우리 사람은 하나예요. 지류는 둘이죠? 여자, 남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자, 남자가 다르냐고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 그 특성은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차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 동등한 거죠. 동등한 인격체죠. 네. 그렇듯이 모든 사물이 다를 뿐이에요. 지류가 다를 뿐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생각과 남 생각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얼마나 편안한 생각이 이것이. 그렇죠? 차별이 없는 생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끊길 듯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우리의 태양을 보세요. 저 태양이 한 40억 년을 탔어요. 네. 또 한 40년을 더 탈 거예요. 저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끊길 듯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어요. 이 우주에는 저 태양 같은 별은 흔해 빠진 별이라요. 저 위대한 태양이 아주 흔해 빠진 너무나 많아. 이 우주에는 저 태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무궁무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 근데 뭘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서두르고 더 얻으려고 하냐 이거죠. 배짱이 있는 시각이죠. 천지의 도는 항고적에서 끝남이 없다. 같은 얘기. 네. 끝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어디론가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론가 있었단 말이에요. 뭘 서두르냐 이거죠. 슬로원 생활, 슬로원 마음이 어려지는 거죠.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예. 도가 뭐냐 이거죠. 그런 풍요로움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풍요로움. 이야, 오늘 내가 응가 잘했어. 밥도 먹었어. 걸어 다니는데 허리도 안 아프네. 이야, 대박이야. 괜찮은데 뭘 더 바랬냐 이거야. 뭘 너무 많이 바래. 너무 많이. 내가 오늘 푸른 하늘 봤어. 끝내준다. 아직 살아있어서 저렇게 하늘 봤구나. 대박이다. 도가 뭐냐 이거야. 대박 터뜨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항상 대박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도예요. 깨치지 못해서 늘 가난해, 궁색해, 없어. 나는 늘 가난뱅이 모자라. 깨닫고 보니까 처음부터 대박이야. 이야, 그런 거 아니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다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다 합니다. 아무리 봐도 볼 게 또 있어. 아무리 들어도 들을 게 또 있어. 아무리 써도 또 있어. 우리가 물도 그렇잖아요. 물 그렇게 마셔대도 물이 자꾸 나와. 아, 물이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공기. 네? 그렇게 써도 아무리 내가 욕구를 충족시키려 해도 다 충족.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데 거지가 돼, 거지. 항상 달라고만 해. 누릴 줄을 몰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해. 이 청춘을 못 누려. 그리고 늘 거지. 달라. 액을 복구하라고. 그러나 도를 통하게 되면은 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선생이가 읽어볼까? 문은 가까이 있건만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않을 뿐이다. 의리를 밝히는 학문은 반드시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고 자세가 반듯해야 만들어진다. 대충 쉽고 가볍고 들뜬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얻을 수 없다.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다 깨뜨려야 비로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삶이란 죽음을 뒤따르게 하며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사람이 사는 것은 기가 모이기 때문이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이처럼 죽음과 삶을 뒤쫓는 것이니 내가 어찌 괴로워하겠는가. 그렇게 만물은 하나인 것은. 아, 그래요? 돌은 가까이 있건만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않는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풍요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속도를 늦추면 살피게 되면은 내 인생이 대박이라는 걸 알기도 해요. 의리를 밝힌 학문은 반드시 깊이 가라앉히고 자세가 반듯해야 만들어진다. 대충 쉽고 가볍고 조급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만들 수 없다. 슬로우하게 가서 조금 한테번 늦춰보죠. 다 있지 않나요?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탁 깨뜨려야 비로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이 한 생각 깨뜨리라 이거야.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 칠정이죠. 생각 플러스 감정. 이거를 깨뜨려. 본성 플러스 믿음. 이거예요. 본성회복, 극기복량 이런 이야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 무지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 이 똥덩어리, 깨뜨리자, 똥덩어리, 쓸어내자, 똥덩어리, 닦아내자 이거예요. 이 마음 세탁이에요. 이게 삶이란 죽음을 뒤따르게 하며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사람이 사는 것은 기가 모이기 때문이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이처럼 죽음과 삶은 뒤쫓는 것이니 내가 어찌 괴로워하겠는가? 그렇게 만물은 하나인 것을 죽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죽기 때문에. 죽음은 삶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는 얘기죠? 죽음은 삶인 것은 하나인 것은. 이거를 우리가 둘러 보면서 극단적인 사고에 빠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삶과 죽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야, 이거는 엄청난 얘기야. 나는 전기가 오더라고 이 얘기 들으니까. 머리에서 전기가 짜릿해. 삶과 죽음이 현실 아니에요? 내 인생에. 다른 거 다 맞는데 해동내 달동은 다 맞는데 내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을 때 아니 삶과 죽음도 그런 거냐? 여기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삶과 죽음도 그거 있던가? 그거 있어요. 같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발갈이 해볼까? 죽는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 않는다. 무심하게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하게 자연을
아는 사람은 안정하지 않고 안정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아는 것이다. 이에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 모른다. 차별하지 않았죠.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 않았다. 무시경하게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하게 자연을 따를 뿐이었다. 제천에 바이오 박람회, 한방 바이오 박람회 갔는데요. 이제 인체전을 해놨어요. 그거는 실제 사람을요, 죽은 사람들이죠. 그걸 이제 화학약품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시해. 가보면은 근육들, 뼈 이렇게 다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태아들도 보여요. 그 태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은 거죠. 예, 그런 태아들을 또 처리해가지고 화학적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전시해.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이 아이는 참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아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련하죠.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햇빛도 보고 공기도 마시고 사는데 이 아이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떠올리지만 그게 너무 삶과 죽음을 극단적으로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저 아이가 그래도 뱃속에서 저만큼 살았던 것도 그 아이의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0년을 사나 50년을 사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죽게 되면은요, 우리가 태어났던 것도 몰라요. 내가 태어난지도 몰라요. 태어나서 죽었는데 태어나서 죽는 거면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 죽게 되면. 그렇다면은 조금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죽은 아이나 내가 한평생 잘 살다가 죽은 거는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이 아련해지면서 모든 집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이 공을 얻는 거예요. 공한 거구나. 이 공 속에 모든 차별심도 없고 모든 증오와 미움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원망,미움도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까지 안 보더라도 성공과 실패가 그거 같은 거예요. 뭘 차별하겠냐 이거죠. 아는 사람은 단정하지 않고 단정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무엇을 강조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냐 이거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서 내적 설기가 중요하다는 덕목이 있는 거예요. 비방하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정하기 때문에 비방이 많은 거예요. 단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해가 펼쳐집니다. 인의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니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아는 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게 아는 거예요. 뭐죠? 모를 줄 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겸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겸허해지고 사람들을 단정하게 되면서 싸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슬로운 생활, 여유 있는 생활, 그런 것은 내가 본성해볼 통해서 이룰 수 있죠. 우리가 조급히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한 템포 늦춰서 한번 차분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자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조명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게 돼요. 하나의 연극이다. 이 세상은 연극이야. 영화야. 그런 현상에 내가 속아주고 생로병사를 불과한 거야.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가 뻗어지면서 순행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는
한마디씩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는 거예요. 소감 한마디씩 해봅시다. 수진이가 소감 한마디? 첫 번째 소수에서 강의를 들으니 이 공간이 내공하다는 생각도 많이 좋았고요. 오늘 정말 엑기스를 모아서 강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환기가 되었다. 예, 새로운 토지에 새롭게 환기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쁨이 정말. 오늘 이거 프린트물이 좀 어려웠는데요. 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거였어요.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같은 거더라. 감이나마나 조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잘 풀어나간 겁니다. 용민이 소감 한마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계속 공부를 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잘 한번 이해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골드분. 오늘도 이렇게 저번 주처럼 여기서 수업하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았고 이렇게 인용 명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 더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아, 분위기가 좋으니까 공부도 더 잘 됐다. 예. 야, 좋은 얘기야. 또르시님 한마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평소에 너무 이렇게 바라는 것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미 누리기 시작했어요. 눈치챘어. 순행이 시작됐어요. 허심이 한마디. 그간 기도개발 공부를 시간에서 때가 많이 끼었다는 거를 체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제가 한참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때 또 그때 쌓였던 내공이 또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다시 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근데 학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식 공부만 했는데 또 지혜를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또 다가왔고 예전에 또 기억이 좋았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삼성이 한마디. 오늘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을 다 모아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템포가 좀 빨라서 좀 천천히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건 살짝 아쉽지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삼성이가 전곡을 찔러줬어요. 그 나도 느꼈던 거예요.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를 정강석거처럼 해버리니까.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또 이것이 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달걀이 한마디. 남을 동화시키지 말고 나부터 잘하는 마음까지는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나부터 잘하자. 우리 달걀이가 요즘에 변화하면서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좀 더 공부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제요.